그래서 그 술을 고민 없이 그냥 선택했던 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을까요, 이 친구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 영화 보면은 미친 듯이 술 먹고 싶어지다가 후반 되면 먹지 말아야겠다. 술 저렇게까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그 호텔 계단 장면이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호텔 방 안에 호텔 방값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15일인데 그 정도면 10만 원 중반대로 끊으신 것 같고. 근데 분명히 큰 술병들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미니바로 90만 원을 먹었어요. 이 여성은 도대체 어떤 술을 먹고 사는 건지 너무 궁금해져서. 그리고 재밌는 건 또 약간 의식처럼 조개 껍데기 위에다가 다이소 초를 하나씩 올려놓고서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 제 캐릭터가 너무 디테일하고 진짜 재밌는 요소였거든요. 이 주정뱅이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술꾼인 우리 제이 캐릭터를 만드시면서 감독님 어떤 부분들 많이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심지어 와인 2병을 톡톡 담아서 그걸 다 먹더니 맥주 캔을 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실제로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가 술을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 술을 먹지 않는데 이걸 쓰면서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초반에부터 가지고 있던 제가 제이 캐릭터가 중에 하나가 제이가 술에 의존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만 제이가 이 술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자기 파괴적으로 풀 수도 있고 또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제이한테는 이게 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술이라는 게 뒤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그 글을 쓰지 않기로 스스로가 결심을 하고 호텔에 이렇게 거의 완전히 넉다운돼서 침대에 기대 앉아있는 그 만삭일 때 다시 술을 또 입에 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맥주도 먹기 시작하고 막 그런 장면들에서 이야기적 변화도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일종의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한 제이라는 인물 위한 네, 하나의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제이스러운 게 주사를 부리지 않는 게 너무 제이스러웠어요. 술을 가지고 뭔가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인물이 아니라 그냥 그게 제일 마음 편한 상태였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세 분께 공통 질문으로 가장 좋아하는 주종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이제 관객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감독님, 제 확신에 가까운 짐작으로서는 섞어 드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저는 원래 와인을 제일 좋아하고요. 네, 다음은 증류주 좋아합니다. 섞어 드시는 게 많네요. 위스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십니까? 버번 위스키는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몽키. 알겠습니다. 한혜연 배우님. 저는 사실 주종을 잘 몰라요. 잘 그 특색을 잘 모르고 한창 많이 마실 때는 그냥 돈 되는 거 먹고 뭐 사람들이랑 이제 어울릴 때 사람들 마시는 거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먹어와서 제 취향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마셨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위스키 종류나 보드카 종류가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스키는 좀 이렇게 씁쓸하면서도 약간 진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눈빛이 반짝이는 게 너무 이해가 갑자기 눈빛이 반짝여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유지영 감독과 보번 위스키 한번 같이. 네. 최희진 배우님. 저는 맥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남아비루파이신가요? 생맥주파. 그냥 각종 편의점 맥주들과 그때그때 취향에 따라서. 네, 세 분 중에 가장 데일리로 술을 드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는데 제이가 침대에서 읽는 책도 회소화 책이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작가가 되기도 했는데 세 분은 좋아하는 종류의 책,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꼭 한 권의 제목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책들을 좀 제이가 읽으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영 감독님.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논픽션? 논픽션 좋아하고 어, 거의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들을 좀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논픽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사실에 기반한 것들의 이 내가 몰랐던 그 이면 더 가까운 진실들을 이게 볼 수 있는 이를테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혹은 또 재밌게 읽었던 책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인 배우님 어떠세요? 저는 에세이 종류는 잘 안 읽는 것 같고 소설이나 시를 위주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작가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성당 쓰신 레이먼드 카버 단편 소설 같은 것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때 많이 빠져 있었고 시는 찰스 부코스키에 좀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좀 되게 날 것 같은 문장이나 이제 감정들, 되게 투박한 감정에서 갑자기 뭔가 모르게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힘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펼쳤다가 읽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서 그런 기억나는 책들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쩐지 제이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이진 배우님 어떠세요? 저는 책을 부끄럽게도 많이 읽지 않아가지고 요즘은 그 1년의 여자의 문장만 읽기를 결심했다라는 독후감 책인데 그거를 이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챕터씩 읽고 있는데요. 거기 나온 책들을 읽어보고 싶다고 마음은 들지만 주로 공연 대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게 됐네요. 이제 맥주를 드시면서 공연을 읽고 계신데 어쨌든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책에서 소개받은 책들 내년에 또 읽어보시는 계획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소설 나의 피투성이 연인과 그리고 병닭에 선물로 드릴 테니까 용기 있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용기를 내셨는 세 분인가요? 세 분이세요? 네, 그 세 분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고요. 네, 서로를 쳐다보지 말고 앞쪽을 보시고, 네, 자 가위바위보. 네, 이 앞에 두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서로를 보지 말고 저희만 보세요.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왜 이러시죠? 같이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오. 소멸이시죠 두 분. 네, 가위바위보.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극장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는 육성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영화 타이틀을 영화 중간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신 게 이유가 있는 건가 싶어요. 35분 정도 지나면 나오나요? 네. 네. 이 편집상에서 이 타이밍이 거의 확정이 됐던 것 같아요. 편집상에서. 그러니까 이 제목을 약간의 어떤 이거를 장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원래 보통 우리가 앞에 뜨거나 뒤에 뜨는 그런 타이틀을 그냥 아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제 영화를 시작하고 뭐 일상이 관객분들한테 살짝 스며들듯이 가다가 이제 본격적인 임신과 함께 이제부터 이 영화가 들어갑니다. 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거기 이제 중간에 박으면서 약간 환기를 주는 의도도 있었고 그게 필요했던 게 이제 2시간 반이라는 긴 러닝 타임 안에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이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원제였던 벌스가 뜨는 것과 지금 바뀐 제목인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 뜨는 건 되게 달랐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벌스가 떴다면
인물 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좀 덜 하고 보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구나라고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치열한 가위바위보 경쟁을 하셨는데 괜찮으시면 옆에 5번이나 랠리를 펼치신 관객분께 병따개를 하나 선물로 주시고 질문할 기회도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네, 마시님 따르세요. 네. 질문도 질문해도 우선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진짜 늦게 본 게 아쉬울 정도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출판을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기에 대한 그 어떻게 산모가 그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제이에 대한 이기심이 나오잖아요. 제이는 아이를 사랑했을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두 분 얘기 다 들어봐야겠네요. 한혜인 배우님과 유정 감독님 이야기.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제이가 아이를 거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이 머릿속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완전히 제이에게는 그냥 미움의 대상조차도 아니고 그냥 아예 부정하는 내가 이 10달 글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몇 년 혹은 영원히 글을 못 쓸 수도 있다는 그 공포 때문에 일단 이 글만큼은 완성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는 의식적으로 계속 부정을 해야 되는 하나의 또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축복받은 아이로 우리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엄마가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 축복받지 못한 혹은 엄마가 원해서 품게 된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끝까지 제이가 아이와의 그런 소통이 없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냥 철저히 저는 축복받지 않는 아이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에서 그래야지만 제이라는 캐릭터가 설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인물을 만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가 축복받고 태어나는 게 아닌데 미디어에 노출된 그 많은 산모들이 우리가 보는 산모들은 대부분이 이제 아이를 축복이라고 하고 또 행복하게 이제 태교하고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제이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한혜인 배우님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책들을 읽으면서 인간의 감정이 사실은 두 가지래요.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커졌을 때는 그 사랑을 바라볼 겨를도 없고 사랑을 어떻게 쳐다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랑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제이가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하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의 그 두려움에는 그런 작가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제이가 인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을 테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이 아이한테 제이가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모두 이입돼가지고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아이의 그래서 성별도 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게 이 아이를 내가 미워해서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마음보다는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그거를 피하는 감정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이가 근데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했던 게 본인이 아이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죄책감에 막 엄청 시달린다거나 이러기보다 오히려 그 감정을 똑바로 직시하고 드러냄으로써 그 글 작업을 아이를 원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이가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의 한 부분을 비춰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독님이 이 영화와 분리되지 못하는 상태인 것처럼 혜인 배우님도 제이랑 정말 아직도 한 몸인 것 같고 근데 정말 귀한 배우를 만나셨네요. 이렇게까지 귀하디 귀합니다. 네, 캐릭터를 뼛속까지 파고드는 좀 가끔 놀래요. 그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도 이 집이 하는데 한강 작가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몸짓 이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한강. 근데 이제 배우에게 그걸 얘기한 어떤 모델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아니면 그 연기를 이제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말 안 했고 배우 혜인 씨도 이제 그때 엊그제 처음 얘기를 한 건데 그 듣고 깜짝 놀랐고 방금 그 얘기했던 책 그 책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랑 똑같은 작가 책이어서 좀 놀랐어요. 네,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네. 좋아하는 옷 브랜드도 비슷해요. 진짜요. 서로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 가로등이 중요한 영화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그 제이한테 아이에 대한 해석을 두 분이 들려주셨는데 제이가 태어나고 싶게 늘 생각하는 존재는 책이잖아요. 편집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희진 배우님 보시기에 제이한테 책은 도대체 뭐였길래 저랬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건 아마 수많은 작가들 중에서 되게 유난한 작가였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기의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자세히 보진 않지만 머리카락도 자라있는 그 어떤 작은 존재가 비춰졌을 때 순간 저는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약간 그래서 좀 그 전까지는 그냥 둘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순간이 지나고 드러났을 때 어쨌든 제 대사 중에 또 12주 정도까지는 느끼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10달 온전히 채우지 못했지만 그 사이 동안은 그 존재가 느꼈던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연치 않게 들었던 거고 제이한테 작품은 그게 어떤 걸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쓴 글을 내 실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떤 감각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배우로 그 제이를 바꿔봐도 많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스스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혼했지만 아이 낳는 부분은 포기했고 그런데 스스로 제가 그렇다고 뭐 연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나아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계속 선택해온 방향성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에 내가 지금 이번 생은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조금 더 이걸 이 순간에 하고 싶은데 내가 뜻하지 않게 계획되지 않은 무언가가 찾아왔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그걸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제이한테는 그 다른 사람의 말과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이 몸의 변화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과연 글이 그만큼 더 읽기 싫은 무엇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진 배우님 말씀대로 작가를 배우로 치환해도 너무 또 공감이 되고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이제 5분 정도 더 쓸 수 있나요? 네. 네. 그 제일 뒤쪽에 아까 손 들어준 분 하고 아래쪽도 얘기할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고민과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좀 힘든 그런 좌절이나 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좀 극복과 대처를 했었는지 그리고 저기 뭐야, 앞으로의 좀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고요. 세 분 모두요. 네. 네. 방금 읽으신 게 어떤 기사인가요? 아닙니다. 저 영화 저 내용을 좀 한번 좀 확인해 보다가 네. 거기에서 좀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뭐야 그 캐릭터만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뭐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뭐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주신 질문이 약간 네. 마지막 질문으로 어울려서 네, 네. 살짝 홀딩해 두었다가 아래쪽 관객분 질문 먼저 듣고서 저는 감상평이랑 질문 딱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이가 엄마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둘 다에게. 실은 제가 아이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이 듣던 말이죠. 이 캐스트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는 그 한주 배우 역할이 아빠가 그 출산에 모호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켜준다고 한 말이 있었는데 결국에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오지 못하게 된 그런 이유. 감독님께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막스로 몰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쓸 때의 구조에 있었던 정점에 이제 제이는 출산을 하고 있고 그때 건우는 원장과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 폭주를 해버리는 그러느라 이제 제이에게 가지를 못한 건데 그런 어떤 대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두 사람이 되게 이렇게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어디까지 이 둘이 이 임신을 계기로 각자가 하려고 했던 그 지키려고 했던 목표 제이에게는 글을 완성하는 것 건우에게는 어떻게든 분점을 완성해서 곧 태어날 아기와 제이 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을 위해서 둘 다 이제 클라이막스까지 계속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집착이 되고 약간은 광기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이렇게 이게 극단으로 몰아가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아까 이제 혜인 배우가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이거 10달 안에 해내지 않으면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갈수록 이들은 서로를 바라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화할 뭐 그런 에너지가 아예 없고 그냥 내 거만 내가 이걸 하기에도 너무 벅차고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결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건우가 그 클라이막스에 제 옆에 가 있는다는 건 사실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만들면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결국 이제 제이는 완전히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바닥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장례식장 앞에서는 그리고 건우는 이제 원장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폭력을 쓰고
완전히 이제 상향곡선으로 이제 질주를 해버린 이 둘에게는 접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는 중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이 평행 구조로 두 사람이 한 화면에 잡히지도 않고 각자 따로 잡히고 그래서 대화하는 장면들도 없고 그렇게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이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건우는 타인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앞선 관객분이 해주신 질문인 어떻게 생애 문제를 극복해 오셨는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금 방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어서 가능한 한 좀 정수만 모아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최혜진 배우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연 올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매번 그렇지만 공연이 진짜 좀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거든요. 홍보도 좀 해주세요. 어떤 근데 끝이 작품인지. 나가지고. 끝이 났어요 저희. 끝이 나서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사실 배우들이 많이 꾸는 꿈 중에 하나가 대사가 안 외워지는 무대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무대에 비해서 되게 생쇼를 하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약간. 근데 그 정말 실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분장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정말 큰일 났어요 했더니 실패해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면서 그래서 실패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뭐 위기를 좀 나름 극복해 오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또 드리셨네요. 혜인 배우님. 어떤 시행착오들을 항상 겪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막 엄청 오히려 더 막 집착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되게 방치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 뭐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엄청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너무 애쓰지 않으려고 스스로 계속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뭔가 희진 배우님께서 해주신 말과 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 일은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그저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현재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지 뭐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가슴을 닫지 않고 그 문제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혜인 배우님의 이 풍성한 답변을 좀 더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면 지난달 패션지 바자에서 인터뷰와 허브가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팬분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답변 이제 유지영 감독님 해줘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감독님 대표로 끝인사와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한 번 보신 분들 또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셨지만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다가 그 페이지에 손 베이는 것 같은 기분 드는 영화잖아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겨울밤에 2시간 반, 긴 겨울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영화 꼭 IPTV나 여러 가지 루트 통해서 보실 수 있을 때 보시라고 추천해 주시고 정말 혼술하면서 보기에 이만한 영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흡연자들과 애호가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하고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정 감독님 답변과 끝인사 팀 대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떤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극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키우던 고양이가 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같이 키우던 이제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7년 정도 키웠던 고양이인데 집에 고양이를 묻어주고 집에 왔는데
어디에 가나 걔가 있던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울면은 저 사람도 울 것 같고 슬플 것 같고 그래서 참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도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편지가 책상에 짧게 올려져 있었는데 그냥 우리 실컷 울어버리자. 울어보고 그게 오히려 우리는 싫어도 나날을 잊게 될 거라고 계속 시간은 우리를 잊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울 수 있을 때 우는 게 오히려 나날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힘들 때 가끔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이런 힘든 상황들 그냥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쓰나미 확 덮치면 맞듯이 맞아 버리고 거기서 진짜 만신창이가 되든 피투성이가 되든 어떻게든 굴러보고 그리고 제가 일어서는 것도 그 타이밍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그렇게 울어보면 다시 선다는 느낌이 들고 그게 아마 저의 극복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 이 GV를 좀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GV를 했던 적이 저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많이 어둡고 그렇다 보니 이제 함께 이제 영화를 풀어주시는 게스트 분들이나 사회자 분들이 또 진지한 얘기들을 꽤 많이 해서 저희가 깊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좋았고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유쾌하게 이 GV를 마지막 GV 이렇게 또 끝낼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던졌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머릿속에 가슴 속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 영화를 잊지 말아주시고 이제 스크린에서 내려가지만 그리고 제이의 얼굴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이를 떠올리면서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들 마음껏 들려주신 나의 필요한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